안녕하세요. 64세 된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다리 저림 증상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35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생활비 보탬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 6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하는 일이죠. 문제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겨울밤부터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말이야, 낮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림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잠들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뒤척이게 되고 한두 시간 뒤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니까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일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를 붙여보고 찜질팩으로 온찜질도 해보고 다리 마사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만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아내는 날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솔직히 검사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큰 병이 나올까봐 무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잠들 때뿐만 아니라 낮에 걸을 때도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 끝까지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날은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면서 제발 병원에 가자고 애원하더라고요. 나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침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는 검사비는 자기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교사인데 지인을 통해 혈관외과 전문의를 소개해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인천의 한 대학병원 혈관외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는 정말 떨렸어요. 큰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말초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혈관 초음파, 심지어 혈관 조영술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특히 혈관 조영술은 다리 혈관에 조영제를 넣고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조금 아프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역시 말초혈관 질환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였어요. 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이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 더 잘 생긴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도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 확장제와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해 주시고 생활 습관 개선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금주 금연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는데 그날부터 바로 끊었습니다. 술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셨는데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구월산 산책로가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쉰 다음에 아내와 함께 걸었어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점점 늘려가니까 30분은 문제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단도 많이 바꿨어요. 아내가 혈관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해주더라고요. 등 푸른 생선도 자주 먹고 견과류도 챙겨 먹고 무엇보다 짜게 먹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환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증상이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밤에 잠들 때 다리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깊게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낮에도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예전 상태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고 계속 관리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내가 끝까지 병원에 가라고 권했던 것도 아들이 검사비를 내겠다고 한 것도 모두 저를 걱정해서였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잠들 때 다리가 저리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발가락 끝이 저리는 증상이 있으시면 꼭 혈관외과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검사비가 부담스럽다고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병이 더 진행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많이 적용되니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있고 금주금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정말 좋더라고요. 건강해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식단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완전히 고쳤고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고 있어요.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번은 먹고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먹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실에도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건강 정보도 많이 주고받고 서로 격려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함께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기 검진 결과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많이 개선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 쓰세요. 담배 피우지 마시고 술도 적당히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젊을 때 관리해야 나이 들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나이 되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리 저림 증상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잠들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픈지, 걸을 때 다리가 무겁거나 아픈지,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는지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혈관외과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혈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해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 확장술이나 우회술 같은 시술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한번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만 유지하면 돼요. 저는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금주금연을 하게 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됐고 건강한 식단을 먹게 됐거든요. 병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내와도 더 자주 대화하게 되고 아들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잠들지 못할 때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다리가 편안한 걸 느낄 때마다 치료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시고 꼭 치료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픈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동네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혼자서는 어려워요.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고 의료진의 도움도 필요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리 저림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시라는 겁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늦으면 늦을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아무데 사용하지 않고 걸을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용기를 내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